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장재붕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박사학 연구원으로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이용해서 시스테인 스페시픽하게 바이오 컨주게이션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이오 컨주게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컨주게이션은 바이오몰레큘과 바이오몰레큘 또는 바이오몰레큘과 스몰몰레큘을 공유결합을 이용해서 결합하는 반응을 통칭해서 바이오 컨주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들을 보면 바이오 컨주게이션에서는 예를 들어 단백질에 스몰몰레큘을 도입한다면 단백질에 다양한 펑셔널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펑셔널기에 선택적으로 스몰 몰레큘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단백질 하나의 유닛에 스몰 몰레큘 몇 개의 유닛이 도입될 수 있는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같은 바이오 몰레큘은 워러 미디어에서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올게닉 리액션에 비해서 굉장히 다일루션 된 상태에서 반응을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일루션 된 컨디션에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 팩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컨주게이션에서 도입되는 스몰 몰레큘들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플로어나 사이토톡시칸 드럭, 그리고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미믹하는 그런 펑셔널기를 도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의 성공으로 이런 바이오 컨주게이션의 방법을 개발하는 일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클래시컬한 바이오 컨주게이션 메서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레이마이드를 이용하거나 알파 헬로아스트 에마이드나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이용해서 시스테인 셀렉티브한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석시니마이드 이스터나 다음과 같이 알데하이드 등의 펑셔널기를 이용해서 라이신 장기에 모디피케이션하는 바이오 컨주게이션 또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언내추럴 아미노 애시드를 먼저 인설션한 후에 선택성을 굉장히 높인 바이오 컨주게이션 방법을 이용하고 있고, 이때 메탈 또는 포토 트리그럴드한 반응들을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그 빛을 이용한 포토 레독스 캐탈라시스를 이용해서 바이오 컨주게이션 하는 반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속해 있던 그 IBS 기초과학연구원의 랩에 이런 포토 레독스 캐탈라시스를 이용한 다양한 유기화학 반응을 개발하는 일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던 반응이나 아니면 캐탈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런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은 실제로 이런 포토레독 캐탈라시스를 이용한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이 개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이런 그 C 터미널의 카복실릭 애시드를 떼면서 알킬레이션하는 디카복실레이티브 알킬레이션 반응, 또는 이런 히스티딘의 2번 탄소의 알킬레이션을 하는 반응이나 다음과 같이 타이로신의 하이드록실기의 올소 위치에 아릴레이션을 하거나 트라이프로로메틸레이션 하는 반응, 그리고 이런 트립토판의 이런 베타 위치에 알킬레이션 하는 반응 등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시스테인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그냥 사이올을 떼버리는 디설퓨리제이션 또는 사이올에 아릴레이션 하는 반응, 그리고 라디칼을 이용한 사이올 인 알킬레이션 하는 반응 등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포토레독스 캐탈레시스를 기존에 이용했던 반응들은 아미노애시드 전체 내추럴 아미노애시드들에 대한 톨러러비리티가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보여주는 예시들이 대부분이 펩타이드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단백질 레벨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예시가 없는 그런 보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들이 익스터널 메탈 베이스드 캐탈리스트를 이용하거나 또는 옥시던트를 같이 사용하는 반응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메탈 캐탈리스트나 옥시던트가 사이드 리액션을 일으키거나 특정 아미노시드의 톨러러비티를 떨어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들이 올게닉 미디어 베이스드로 반응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단백질 레벨에서 액큐스 레벨 미디어에서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이 실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를 오버컴 할 수 있는 새로운 포토레독스 캐탈리시스를 이용한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을 개발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올게닉 포토 캐탈리스트를 사용하는 해서 C터미널에 셀렉티브하게 바이오 컨주게이션 하는 반응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노엘 그룹에서 다음과 같이 에오신 Y라고 하는 올게닉 포토 캐탈리스트를 이용해서 시스테인의 아릴레이션 하는 반응을 개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올게닉 포토 캐탈리스트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마일드하고 선택적이고 톨러러블한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을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반응은 이 한 슬라이드에 저희가 압축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Q1이라고 하는 포토 캐탈리스트를 저희가 이전에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Q1을 이용한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을 개발하였고 이때 저희가 두 가지 어프로치로 이런 Q1의 이런 터미널에 올레핀을 도입한 QPG의 경우에는 Q1을 다이렉트로 바이오 컨주게이션을 해서 이 Q1 자체를 포토 캐탈리스트이면서 플로로포로 사용하는 반응을 개발을 하였고 두 번째 반응은 터미널에 올레핀이 없는 QCAT을 이용해서 익스터널에서 스몰 몰레큘을 도입을 해서 원하는 바이오틴이나 또는 다른 플로로포의 더블 본드가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시스테인 셀렉티브하게 바이오 컨주게이션 하는 반응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이 반응은 워터 컴패러블하고 시스테인의 굉장히 셀렉티브한 반응이고 메탈이나 익스터널 옥시던트를 사용하지 않는 반응으로서 굉장히 내추럴 아미노시드 전체적으로 톨러러비티가 굉장히 높은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반응을 개발을 할 때 다음과 같은 Q1이라고 하는 올게닉 포토 캐탈리스트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Q1은 저희가 이전에 개발을 한 올게닉 포토 캐탈리스트로서 퀴놀리논 베이스드의 올게닉 몰레큘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화합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전에 피리디인의 올소위치 또는 파라위치의 셀렉티브하게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하거나 다음과 같은 1,5햇을 이용해서 먼 거리에 있는 카본의 펑셔널라이제이션 하는 반응 또는 다음과 같은 익스터널 올레핀의 셀렉티브하게 피리딜레이션을 하는 반응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포토 캐탈라이시스를 이용하는 반응이고요. 이때 이 Q1이 이런 포토 캐탈라이시스 반응을 매개하는 캐탈리스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Q1을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Q1을 올게닉 포토 캐탈리스트로 이용해서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일은 Q1이 매개할 수 있는 올게닉 반응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선택했던 반응은 사이올 인 리액션으로 다음과 같은 사이올과 올레핀이 반응해서 설퍼, 카본, 그리고 그 옆에 카본에 하이드로젠 하나가 도입되는 반응입니다. 내추럴 아미노시드 중에는 시스테인만이 사이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이올 인 리액션을 이용했을 때 시스테인 셀렉티브한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올 인 리액션은 대표적인 트레이스리스 반응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스타팅 모트리얼과 프로덕트 외에 부산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을 이용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이 사이올-인 리액션이 실제로 이런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런 포토 레독스 캐탈라이시스를 이용해서 이 사이올-인 리액션을 이용한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이 보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반응은 여기 보시는 딱 하나의 레퍼런스로 다음과 같은 시스테인 유닛의 사이올-인 리액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설포 카본 본드를 만드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시스테인 유닛에서만 보고가 되어 있고 펩타이드 또는 프로테인 레벨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올게닉 솔벤트에서만 반응을 진행을 해서 실제로 액큐스 미디에서 반응이 가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이올-인 리액션을 이용해서 바이오 컨주게이션을 개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Q1이 기존에 알려진 올게노 포토캐탈리스트인 에오신 Y, 메스틸 아크리디늄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이올-인 리액션을 매개하는지를 보고자 올게닉 솔벤트, 가시광선을 이용한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기 블루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Q1을 이용했을 때 에오신 Y 또는 메스틸 아크리디늄보다 3번 화합물을 높은 수율로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스테인 외에 다른 내추럴 아미노 애시드가 함께 존재할 때 사이올-인 리액션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타이로신, 히스티딘, 세린, 아스파르테이트, 라이신을 첨가했을 때 꾸준하게 높은 수율로 3번 화합물이 합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에오신 Y, 메스틸 아크리디늄은 Q1보다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메스틸 아크리디움 같은 경우에는 히스티딘을 넣었을 때 3번 화합물의 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Q1은 사이올-인 리액션을 기존에 알려진 올게노 포토캐탈리스트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매개할 수 있고 다른 아미노애시드들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Q1을 올게닉 포토캐탈리스트이면서 플로로포로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Q1의 말단에 올레핀을 도입하는 모디피케이션을 진행하였고 R1 위치에 다양한 링커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링커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링커이고 아스노나이트릴 올게닉 솔벤트에서 70%가 넘는 수율로 반응이 잘 진행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으로 발전시키고자 액큐스 미디어에서 반응이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포스페이트 버퍼를 첨가를 하였을 때 반응 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이 반응 용액이 서스펜션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런 액큐스 미디어에서 반응을 할 때 이 Q1 아날로그의 워터 솔루빌리티가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 솔루빌리티를 높이는 시도를 하였고 다양한 솔루블라이징 그룹을 R1 또는 R2 위치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R1 위치에 에틸렌 글라이콜 유닛 8개가 연결된 PEG8을 도입을 했을 때 반응 용액이 클리어한 솔루션으로 변했고 일드도 70% 이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워터 컴패러블한 QPG 같은 경우에 Q1과 마찬가지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올게닉 포토캐탈리스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퀀텀 일드가 0.4로서 여전히 좋은 플로로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반응 컨디션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올게닉 솔벤트로서 아세토나이트릴 외에 DMF 또는 DMSO를 사용하였고 DMF를 사용했을 때 87%의 가장 높은 수율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Q1을 이용한 반응에서 옥시던트로 피리디늄 솔트를 항상 사용을 하였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는 피리디늄 솔트를 넣었을 때 수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익스터널 옥시던트가 필요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다양한 pH의 다양한 조성을 갖는 버퍼를 이용했을 때
수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없을 때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라디컬 캡처인 템포를 넣어줬을 때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이 반응이 포토 레독스 캐탈라이시스를 통한 반응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옵티마이즈드 된 반응 컨디션에서 시스테인 셀렉티비티가 계속 유지되는지, 그리고 나머지 내추럴 아미노시드들이 톨러블 한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테트라펩타이드를 저희가 디자인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페닐알라닌을 디펙션을 위해서, 그리고 시스테인은 반응, 그리고 글라이신은 스페이스로 넣었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 나머지 내추럴 아미노시드들 중에 하나씩을 도입을 해서 테트라펩타이드 합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글루타사이온을 이용해서 터미널의 프리한 카복실릭 애시드와 아민이 이 반응의 톨러러블한지를 확인하였고 80%의 NMR 일드 그리고 13%의 아이솔레이션 일드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아미노시드를 하나씩 도입한 테트라펩타이드들 경우에도 좋은 수율로 반응이 진행됨을 알 수 있어서 이 반응이 시스테인 셀렉티브하고 내추럴 아미노시드 톨러러비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그 끝 아래쪽 오른쪽 두 개를 보시면 시스테인이 C터미널 또는 N터미널에 있을 때도 좋은 수율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긴 펩타이드들이 여전히 이 사이올-인 리액션에 톨러러블한지 그리고 시스테인 셀렉티비티가 여전히 유지되는지를 보고자 다음과 같은 인슐린 베타 프레그먼트에서 볼 수 있는 에인머 펩타이드 그리고 설크 카이네이즈에서 볼 수 있는 12머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반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높은 수율로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설크 프레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pH 7 정도의 포스페이트 버퍼를 이용했을 때 솔루빌리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때 pH 3.5의 소듐 아세테이트 버퍼로 변경을 했을 때 솔루빌리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반응이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이 반응은 pH 그리고 버퍼의 조성과 관계없이 반응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브스트레이트의 솔루빌리티에 문제가 있을 때 버퍼를 변경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테인의 사이올은 자연적으로도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잘 이루기 때문에 이런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우리가 개발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Q1 mediated thiol-in 리액션은 다이설파이드 본드에서는 전혀 반응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이는 프리한 사이올을 가진 시스테인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선택성을 강조해 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이루는 시스테인을 반응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저희는 생각을 했고 먼저 TCP를 이용해서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리덕션하고 크루드한 상태에서 바로 반응을 보냈을 때 반응이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시스테인 유닛 하나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율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글루타사이온이나 좀 더 컴플렉스한 옥시토신을 이용했을 때도 이 반응이 잘 진행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반응에 참여시킬 수도 아니면 반응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QPG의 쓰임새를 좀 더 확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터미널에 올레핀이 없는 QCAT을 디자인하고 합성을 하였습니다. 이 QCAT은 올레핀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이올-인 리액션에 참여할 수는 없고 포토 레독스 캐탈라이시스를 매개하는 캐탈리스트로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QCAT을 이용해서 터미널에 올레핀을 가지는 다양한 스몰 몰레큘을 바이오 몰레큘에 도입하는 반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입한 스몰 몰레큘은 바이오틴 또는 터미널의 아자이드를 가지는 물질, 그리고 크리도틴이라는 드럭, 그리고 슈거 같은 유닛을 가지는 물질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이올-인 리액션을
잘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높은 수율로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저희가 개발한 QPG 또는 QCAT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Cycle-in 리액션의 쓰임새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궁극적인 목표인 바이오 컨주게이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프로테인 레벨에서 저희가 개발한 Cycle-in 리액션이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라이신이 시스테인으로 뮤테이션된 유비키틴 프로테인을 이용했고 QPG와 반응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QPG가 도입된 프로덕트가 잘 생성이 됨을 볼 수가 있었고, 트리신 다이제션을 이용해서 시스테인 63번 위치에 QPG가 잘 도입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빈 세럼 알부민이라고 하는 다른 단백질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였고, QPG가 BSA에 잘 도입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바이오틴도 QCAT을 이용했을 때 보빈 세럼 알부민에 잘 도입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토 레독스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싱글 일렉트론 트랜스퍼 또는 에너지 트랜스퍼 패스웨이의 경우에 스턴볼머 플루어센스 퀸칭 익스페리먼트에서 캐탈리스트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플루어센스 퀸칭이 일어나지만 QPG와 시스테인 사이에 퀸칭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AT 패스웨이와 에너지 트랜스퍼 패스웨이를 저희는 배제를 하였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이드로젠 어텀 트랜스퍼 그리고 리버스 하이드로젠 어텀 트랜스퍼 단계가 포함되는 포토 캐탈리틱 사이클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액션 퀀텀 일드로부터 체인 프로세스가 함께 메커니즘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 시스테인의 사이올에 하이드로젠을 QPG, 익사이트된 QPG가 가져가고,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사이닐 라디칼이 더블 본드, QPG 터미널에 있는 더블 본드에 인서션 되고, 그리고 시스테인 사이올의 하이드로젠을 마지막에 앱스트랙트 함으로써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PGH의 경우는 리헷 반응으로부터 중간체로 있는 이 A 인터미디에이트의 하이드로젠을 하나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리헷 반응을 통해서 QPG가 다시 제너레이션 되는 그런 패스웨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헷과 리헷이 포함되는 이러한 포토캐탈리틱 사이클의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개발한 Q1 오르가노 포토캐탈리스트를 변형해서 워터 컴패러블한 QPG를 개발을 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Cycle-in 바이오 컨주게이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올레핀을 가지는 QPG를 플로로포로서 다이렉트로 바이오몰레큘에 도입할 수 있었고, QPG를 변형한 QCAT을 이용해서 말단에 올레핀을 가지는 다양한 스몰 몰레큘을 바이오몰레큘과 컨주게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Cycle-in 바이오 컨주게이션 반응을 프로테인 레벨에서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굉장히 높은 시스테인 선택성을 보였으며, 그리고 내추럴 아미노애시드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톨러러빌리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박사후 연구원으로 기초과학연구원에 있을 때 진행을 하였고, 실제 여기 보시는 최한결 그리고 김묘정 학생이 대부분의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홍승우 교수님께서 슈퍼바이징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리서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